생리량이 줄거나 주기가 불규칙해지면 혹시 저 폐경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번 영상은 그 폐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수면 부족으로도 조기 폐경이 올 수 있나요? 입니다. 이전의 영상인 스트레스로 발생한 무월경과 연관된 영상이니 링크 영상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경은 난소가 완전히 기능을 멈춘 것을 말합니다. 그 난소의 기능이 40세 이전에 정지된 상태를 조기 폐경이라고 진단합니다. 난소 기능의 정지는 4개월 이상의 무월경과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검사한 난포 자극 호르몬이 폐경 수준인 40 이상일 때로 규정합니다. 당연히 여성 호르몬은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죠. 하지만 이때의 폐경 상황은 드물게 난포가 관찰되기도 하고 드물게 임신이 가능한 상황도 있어서 생리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인 폐경보다는 난소 기능이 온전하지 않다는 난소 기능 부전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중요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조기 폐경이라는 말이 쉽게 이해되므로 이번 영상에서는 편안하게 조기 폐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로 직진해 볼게요. 내원 당시 만으로 36세,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 주기가 들쭉날쭉 하기는 했습니다. 2년 전 회사 스트레스가 극심하면서 생리 주기는 더 길어졌지만 다이어트, 요요, 코로나 확진, 업무 과다가 있을 때에도 불규칙한 생리 주기가 대체로 2개월을 넘긴 적이 없고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내원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8월 이후로는 생리가 없었고 가정의학과, 산부인과를 거쳐 대학병원 검진까지 했는데 호르몬 검사상 모두 조기 폐경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호르몬 대체요법을 권유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며 호르몬제를 계속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내원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생리불순이 있어도 늘 제자리를 다시 찾던 생리 주기가 왜 이번에는 조기 폐경 진단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회사 스트레스로 체중이 빠지기는 했지만 평소 다이어트는 빈번했습니다. 7kg 이상 뺐다가 다시 찌는 체중 변화는 일상적입니다. 한 번의 출산이 있었지만 임신 전과 만삭 때의 체중이 30kg 차이가 날 정도이고 출산 후에도 7, 8kg 정도는 맘먹으면 얼마든지 줄였습니다. 다이어트를 굳이 하지 않아도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10kg 정도는 빠집니다. 근육량이 표준은 유지되는 편이라 체중을 원상복귀 시키면 체성분 비율도 안정적으로 돌아옵니다. 현재 상황은 2023년 7월에 휴직 후 복직을 하면서 부서 이동과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이 추가되었는데 바로 출퇴근입니다. 부서 이동을 하면서 출근지가 달라져서 새벽 5시 기상, 퇴근 후에 집에 오면 10시가 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라 시어머니와의 아이 육아 문제도 있다 보니 퇴근 후에 휴식도 있을 수 없습니다. 새벽 출근에 아침을 챙겨 먹을 리 없고 요즘은 더 바빠져서 점심도 편의점 음식입니다. 저녁은 밤 늦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운동 부족도 걱정이 돼서 간단히 운동을 하면서 단백질 쉐이크로 대체합니다. 체중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평소 다이어트 했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가중된 업무량도 상당했지만 업무량은 적은 게 더 이상할 정도였으므로 현재의 업무량만으로 조기 폐경 진단이 나온 것은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이전 상황과 가장 많이 달라진 부분은 수면 부족이 두드러집니다. 야근까지 하는 날은 집에 오면 새벽 1~2시가 되고 몇 시간 눈 붙이고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바로 출근길에 오릅니다. 드물긴 하지만 정시 퇴근한 날도 육아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면의 질을 물으니 자는 중에도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라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다더군요. 이전 영상인 스트레스로도 무월경이? 에서 설명은 드렸지만 극한의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식이 변화 등의 위기 상황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무월경을 유발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복잡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참고하세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식사, 체중이 서로 연관이 없는 항목들은 아니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겠죠. 하지만 이분은 수면 부족이 가장 컸습니다. 업무 과다, 체중과 식사 변동은 늘 있었으니까요. 수면이 문제다 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자게 해야 할까요? 잘 수가 없는 상황에 잠을 자라는 건 대책이 아니죠. 결론은 잠을 못 자는 상황에서도 몸은 위기 상황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지는 수면 부족으로 생기는 몸 상태를 어떻게 완충시켜 줄 것이냐 이고, 이건 쉽게 설명하면 보양시켜주는 개념과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본인한테 맞는 보약 처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목적이 생리주기 회복을 위함이었던 것이죠. 세 군데의 병원에서 받았던 조기 폐경의 진단이 무색할 정도로 생리주기 회복은 빨랐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첫 주기 이후로도 생리주기는 4번을 넘기며 반복하고 있습니다. 체중은 생리를 주기적으로 하는 와중에도 6, 7kg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하고 수면 부족도 있지만 자신의 조기 폐경 진단이 수면 부족과 피로에서 온 것을 알고는 적절하게 잠과 휴식에 시간을 할애해 주고 계십니다. 이분은 어쩌면 예전부터 잘 버틴 체력과 체중 기복이 있어도 뒷받침해준 근육량이 증상을 묻어나게 느끼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극한 상황으로 몸을 몰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폐경 진단을 받고 내원을 했었을 때에도 잠은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고 있었고, 예전에 비해 체중이 8kg 빠진 상태이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편의점에서 요기를 하고 왔지만 소화기 증상이나 피로감, 체중 감소로 인한 여타의 증상은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한약 처방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제는 본인의 생활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극한 상황으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름 워라밸을 찾았달까요? 인간을 포함한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의 생식 능력은 주, 야의 구분이 명확할수록 좋아집니다. 즉,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지면 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래서 3교대 근무, 비행 승무원, 일상적인 야근, 편의점 야간 근무자 등 주야가 바뀌어야 하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생체 리듬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배송, 야간 작업, 24시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대 근무가 상당히 늘어서 사람들의 생활은 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분의 업무도 계속 신제품을 쏟아내야 하는 업종이니 다르지 않았죠. 새로운 제품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항상 빠르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오히려 사람 몸의 기능은 도외시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난소 기능에 대한 이야기로 바쁜 현실 속 사람들 이야기를 풀어보긴 했는데요. 요즘 생리불순의 연령층 중에 10대 비중이 상당한 데다 중고등학생부터 수면 부족, 학업 과다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 문제는 비단 직장인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 중고등학생에게 참 좀 더 잘하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교육 체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뾰족한 대책도 없으니 뭐라 대안을 얘기해 줄 수 없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찍다가 보니 뭔가 치근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으로도 조기 폐경이? 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생활 환경으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난소의 기능이 너무 일찍 그 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면 조금이라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말은 못 해드려도 이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 뜰 때 일어나고 해 질 때 자세요. 그게 안 되면 하루에 1-20분이라도 건물 바깥으로 나가서 햇볕 아래에서 걷거나 일광욕을 즐겨보세요. 나는 해바라기다 라고 되뇌이면서 말이죠.